다른 유튜브들을 좀 보니까 공포 마케팅을 너무 많이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굳이 자수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수를 권하는 이런 일부 변호사들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변호사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팀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반장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AV 모브 상태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번 주까지 상담도 수십 건 넘게 했고, 다른 유튜브들을 좀 보니까 공포 마케팅을 너무 많이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널에 올렸다시피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위험도를 통해 분석을 했고, 그분들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공포 마케팅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가 경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팀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자수까지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대략 10만 명 정도를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 남부청에 이 사건에 전담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불과 10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10명이서 10만 명을 수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예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기초적인 수사는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국 각 경찰서로 사건을 쫙 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대규모 사건 많이 해봤지만 보통 이제 내릴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리냐? 그냥 엑셀 파일에 명단 쫙 정리해가지고 이 명단은 뭐 관악경찰서, 이 명단은 뭐 수서경찰서, 이 경찰은 강남경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파일을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수사는 알아서 해라. 다만 이 수사 기간은 뭐 6개월이다. 6개월 이내에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라 라는 정도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사건을 한 50개 갖고 있는데 갑자기 50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거 3개월 내로 다 수사해라. 그러면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업무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지침이 반드시 영장을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 경찰도 많이 민주화가 됐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익명 게시판 현장 활력소에다가 바로 글 올려요. 아니 경찰청 뭐 이거 지시한 사람 정신이 있냐, 이 식으로 바로 반박이 올라옵니다. 경찰청에서 이거를 지침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찰청 내리는 사람은 그냥 이 사건이 잘 해결돼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보고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사를 했고, 몇 명 검거했고, 몇 명 구속했고, 몇 회 압수수색했다, 이 정도 내용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대규모 수사를 지침을 내릴 때는 경찰청에서 어떻게 영장을 쳐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명단만 내리고 언제까지 수사하라는 정도로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찰들은요, 어떻게든 그냥 잘 수사해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볼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유료 회원에 대해서만 일단은 명단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유료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되면은 경찰서에 이렇게 50명씩 배당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단순히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대상이 된다? 그럼 1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경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냐? 그건 수사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수사 지시를 내렸다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장 활력소에다가 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료 회원에 대해서 한 10,000명 정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한테 50건이 들어왔다. 어떻게든 빨리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합니다. 이걸 굳이 영장을 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거 한 거 맞지? 맞다 하면은 안심이 될 거예요. 아, 한 건 빠졌구나. 그럼 이제 출석 요구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대충 그냥 조사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겁니다. 그때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 결국에는 유료 회원 중에서도 불찰물인 게 확실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라면 압수수색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만 이제 아청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청물에 대해서는 지방청,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아청물에 대해서는 워낙 경찰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청물에 대해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내가 압수수색까지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모두 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경찰의 지금 현재 지침이고 원칙입니다.
다만 AV 모브 사태에서도 영장이 다 나올 거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십 건의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청물이 연관돼 있는 거는 한 대략 10%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10,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을 지방청에 뿌려서 수사를 한다. 그럼 한 개 지방청에 한 100명 정도를 수사를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명에 대해서 과연 이 단순 다운로드 아청물에 대해서도 과연 영장이 다 나올 수 있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압청물에 대한 원칙이 영장을 들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올 확률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수를 해야 하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청물이더라도 자수를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 죄를 다 자수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내가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어떤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너무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압수수색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컴퓨터로 다운을 받았다. 그래서 회사에 만약에 영장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요즘은 그 영장을 관리자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부장급의 그런 임원들한테 영장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 영장에 보면은 아청물이 있다든지 불찰물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생활을 못하거나 회사에서 해고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미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내가 너무 심리적인 타격이 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 그냥 자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단순 아청물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내가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자수를 고민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일단 조금 상황이 흘러가는 걸 좀 지켜봐도 될 걸로 보입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봤다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자수가 필요할까요? 그냥 단순 불찰물이다라는 경우는 사실 저는 영장을 들고 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찰물인 경우에는 사실 영상의 제목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무죄 주장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굳이 자수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수를 권하는 이런 일부 변호사들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의뢰인분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변호사의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자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이런 경우에 자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사건 전에 자문 정도를 받아서 가선임 정도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우리 의뢰인분의 이익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또 새로운 확인이 되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사반장의 최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